야구 없는 겨울, 야구 팬들의 도파민을 책임지는 예능이 공개됐습니다. 티빙 오리지널 예능 야구 대표자가 시즌3로 돌아왔는데요. 기존 진행과는 다른 선수 인터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토크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각 팀의 시즌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YCU 스포츠 82화 야구 대표자 시즌3 1화부터 6화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삼군님, 정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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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뭐 야구 대표자가 저희가 시즌 2 때 해가지고 조회수도 잘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시즌 3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자고 했구만. 네. 잘 나오면 해야지. 네, 잘 나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개맛돌이라고 아주. 네, 맛돌이죠. 아. 맛돌이인데 게다가 롯데 얘기도 나오잖아. 그럼 더 맛돌이지. 조용히 해. 맛돌이 얘기해야죠. 네. 그래서 1회부터 6회까지인데 내가 여기 써놓긴 써놨는데 각 구단별로 막 10분 이내씩 해가지고 네, 짧게 할 건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 지난 시즌은 뭐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OTB가 제작했던 대표자의 느낌으로 갔어요. 그거 야구 버전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야구 대표자하고는 약간 결이 완전 다른 스타일인 거라 그냥 토크쇼죠. 오히려 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 이전에 그 이종범, 정미철 나왔던 그 있었잖아요. 그 뭐였죠? 우리 예전에 했던 거. KBO 그 시즌 되돌아왔던 거. 그거에 퍼펙트 리그? 퍼펙트 리그 맞아. 퍼펙트 리그에 약간 대신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싫다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근데 좀 결이 바뀐 거에서 야구 대표자라는 타이틀을 넣으니까 좀 이거는 좀 아예 그냥 따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시즌 뭐 보니까 그래도 그 인터뷰 구성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인터뷰 구성 자체는 그렇습니다. 네. 7가지 키워드를 두고 이제 거기서 자신이 구단을 대표할 4컷을 이제 키워드로 이제 선택하는 시간이어서 그건 괜찮더라고요. 7개 키워드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재미있었던 것은 그래서 첫 타에서 이제 그래 원래 윤성민, 이대호는 원래 이제 야구 대표자. 그 덕후드리그에서는 이제 뭐 롯데 대표, 기아 대표를 나왔는데 옆에 이제 추가로 이제 김태균 해설위원이 나오면서 했던 말이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네, 그거 보고 약간 그래서 일부러 그 음식점으로 잡은 이유가 또 사실 김태균 해설위원은 또 이제 따로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운동부 둘이 왔어요. 그거에 약간 좀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1화가 이제 기아였고요. 네, 양현종 선수가 게스트로 나왔죠. 네, 게스트로 나왔고. 근데 제가 이제 7가지 키워드를 쭉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승 징크스였어요. 네. 우승 징크스인데 기아가 사실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성적이 좀 안 좋았었나 봐요. 좀 흔들리는 게 있어요. 좀 미끄러지는 걸 맞아요. 그러니까 83년도 우승하고 84년도 5위, 97년도 우승하고 98년도 5위. 2009년에도 우승했는데 2010년에 5위, 2017년에 우승하고 2018년에 5위, 2024년에 우승하고 올해 8위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확실히 야구가 저는 축구보다 확실히 연패가 더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축구보다 야구가 더 연패가 좀 더 잘 안 나오는 느낌? 그 아무래도 가장 최근 그 리핏 사례만 봐도 2015, 2016년 두산 이후로는 지금 리핏이 없으니까요. 현재까지 그렇죠. KBO 리그에서. 그래가지고 리핏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그 KBO 리그가 전력이 어느 정도 평준화됐다라는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이 기아 같은 경우는 해태 왕조 시절 때는 엄청 우승을 많이 했었고 연속 우승도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럼요. 네. 뭐 여기 뭐 83년 우승리 징크스라고 하지만 이것도 뭐 그냥 해태 시절로 보면은 그냥 우스갯소리에 불과한데 기아로 넘어오고 난 다음부터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네. 좀 달라지면서 예전 그 해태 왕조 시절 때부터 우승을 자주 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맞아요. 한때 엘로끼까지 불렸을 정도로 조롱의 그런 대상까지 될 정도로 같이 엮이면서 대표적인 뭐 LG도 있는데 뭐예요? 아직도 조롱의 대상. 엘로끼라고 그렇게 엮일 정도로 엘로끼가 뭐 약팀의 상징으로 불렸을 만큼 그런 기아 타이거즈가 됐었는데 네. 이 신기하게도 그런 기아 타이거즈가 한 번씩 우승하는 그런
해가 나온 게 2009년, 2017년 그리고 작년 2024년 이렇게인데 그래서 야구 팬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아 우승 적기가 되면은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가 와도 못 막는다. 어느 팀이 와도 못 막는다 하고 또 연속 우승 킬러가 기아 타이거즈다. 그 얘기도 나오고 대표적으로 2024년 LG가 2024년 우승을 노렸었는데 2연속 우승 노렸었는데 기아가 막아섰고 2017년에도 두산의 3연속 우승을 기아가 2017년에 막았었고 2009년에도 SK 당시 김성근 감독의 SK 와이번스가 3연속 우승을 노렸었는데 이때도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 나지완 선수의 끝내기 홈런으로 기아가 우승했었고. 네네네. 그래서 그 3피 킬러, 정확하게 3피 킬러.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기아 타이거즈 이미지가 해가지고 그 기아의 그래서 기아가 작년에 우승했을 때도 그 얘기 많이 났던 게 그거군요. 올해는 기아 우승 적기구나. 이거는 정말 어느 팀도 못 막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기아 그래서 우승 징크스라고 근데 우승 징크스라고 한 게 결국은 올해 기아가 올 시즌에 2025년에도 강력하게 우승 후보, 시즌 전에는 우승 후보로 예상이 됐었다가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는 8위로 이렇게 시즌을 마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우승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우승 뒤 징크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참고로 올해 1월이었어요. 야구부장에서 이순철 해설위원이 기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편안하게 야구를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말은 이렇게 나왔지만 그 전에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어떤 거요? 기아 팬분들은 2025년 시즌에 안방에 그냥 가만히 누우셔서 발가락 튕기시면서 편안하게 야구를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올해 저희도 겪었습니다. 이두철 해설위원이 나세현 선수한테 올해 홈런 10개 넘겠는데요? 8개에서 끝났습니다. 네. 저번 저기 하나가 우승하신다고 했던 LG가 절대 못 뒤집는다고 하셨던 분 아니에요? 야, 새로운 패배가 야구계에 새로운 패배가 등장하셨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구단 역사상 최악의 해라고 이제 평가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까 지금 픽 두 번째 부상이라는 그 내용에서 특히 김도현 선수의 부재가 너무 컸죠. 너무 컸죠. 3월, 네. 5월, 너무 컸어요. 네. 8월. 계속 부상. 네, 이거는 너무 컸어요, 진짜. 지난 시즌에 정말 기아 우승의 1등 공신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MVP였는데 MVP였던 선수가 그 개막 시리즈에서 햄스트링 부상이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 못했죠? 네. 예상 안 했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수치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96년도에 이제 오비베어스가 8위 했던 시절. 근데 그 당시는 8구단 체제여서 8위였고. 그때 8구단 체제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2005년도에 현대 유니콘스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으로 성적이 안 좋았던 팀 거론될 만한 게 2005년에 현대 유니콘스. 그 당시에는 뭐 심정수나 박진만이 삼성을 이적했기 때문에. 심정수 얼마만 언제쯤 그러니까 엄청난 실패다. 거의 네네네, 어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까지 썼는데. 그래서 우리 그때 저희가 뉴스 그때 했었잖아요. 그 저기 누구야? 그 기자님 성함이 뭐였죠? 한상윤 기자. 네, 한상윤. 네. 그때 이제 이거 나오셔가지고 롯데도 있었지만 롯데도 네, 하세요. 네. 줄여드시고요. 우리가 방금 이제 뭐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멀어진 가을 야구하면서 우승 징크스 반복 아니면은 프로야구 챔피언 기아의 몰락이라고 얘기했어요. 몰락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였어요. 타이틀이. 몰락하니까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이게 뭐. 아무튼 근데 실제로 그거 누가 그 기아로 해가지고 만들어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때 만들었었는데 누가? 있었구나. 기아 패러. 김도영, 최영우 빼고 다 나가 있어. 뭐 있어. 봤다. 네. 맞아. 히틀러 나오는 거. 네. 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 저기 누구 그 누구냐 이 부분은 쓸데없이 뭐 방청이 털어와서 입맛 태고 말이야 이러고 이제. 그거. 네. 맞아. 기아 팬의 분노 맞아. 네, 맞아요. 기아 팬의 분노. 근데 기아 팬의 분노하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생각나긴 하는데. 근데 사모시기. 근데 그 영상이 벌써 4월 9일 영상이었어? 그때가 네. 처음으로. 근데 이거. 그래. 이거 맞아, 이거. 전망입니다. 이거 살짝
수비도 우려롭게는 지금까지 3루에서 팀 내 해결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수비로 우려가 많긴 했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하고 있고. 아니 그 장면을 넘겨야죠. 뭐 누구 누구 빼고 다 나가. 나봐. 그러니까 김도영이 상그로 폭탄이나 변호역을 쓸 자리가 없습니다. 이건가? 그냥 나올 거야 이제. 이제 나오겠죠. 그냥 이제 이거 안경 벗어야 돼. 어. 조금 긴데. 그래, 길어. 네, 좀만 더 이제. 스킵해. 자, 내가 부르는 남자. 심재양, 이범호. 그리고 이렇게 누구야? 누구지? 다키시. 내 타수를 왜 또 셀프야 거야? 왜 지금 내가 잘하는 타자가 빠질 걱정을 해야 하냐고? 약간 이런 뉘앙스. 네. 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나마 부상도 심했었고 네, 그런 타임 세 번째 그러니까 픽을 했던 게 한평 타이거즈 픽을 했었고 그게 먹혔어요. 예, 그나마 두 면 먹혔죠. 그래도 성형탁의 성공. 그게 컸습니다. 이번에 성형탁 선수 또 대표팀도 뽑혔고 했잖아요. 네. 올스타도 뽑히고. 네. 성영탁 선수 네. 뽑혔고 그러니까 데뷔 후 10라운드의 기적이죠. 네, 데뷔 그렇죠. 후 17 3분의 1이닝 연속 무실점. 네. 그러니까 기아 불펜의 한 줄기 꽃으로 네. 자라난 성영탁 선수였고 야수진 중에서는 이제 오선우 선수가 한 만년 유망주 소리 듣다가 드디어 조금 가능성을 보인 시즌이 보여줬었죠. 오선우 선수가. 그리고 나왔던 게 타이거즈 정신. 또 타이거 정신 얘기 나왔어요. 예. 네. 도대체 이 타이거 정신 뭔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웃겨서 이 타이거 정신 도대체 뭐야? 근데 거기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선배에 대한 존경, 후배에 대한 존중 뭐 이거 있지만 불변의 강인함과 자부심. 그런데 누가 그랬다며 이거 그냥 꼰대잖아 이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거즈 정신이 없어 막 이런 거. 맞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그냥 꼰대잖아 이러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또 픽을 하셨어 이 선수가 픽을 했었고 이렇게 1, 2, 3 우승 징크스 부상 그리고 한평 타이거즈 타이거 정신을 픽했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보면은 17 해가지고 3월 25일 키움전 최다 안타 경기 홈런 4개 네네. 있었고 자유훈련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윤성민, 양현종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선배였던 이대진 선수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베테랑. 근데 이 자율훈련은 워낙 말이 많았던 게 그 팬들이 되게 싫어했잖아요. 이 자율훈련. 이번 시즌에 그 실패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율훈련이었다고 할 정도로 예, 이범호 감독에 대한 비판점이 하나로 나왔구나. 꼽았던 게 자율훈련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유훈련이라는 기준이 애매해요. 이게 진짜 자기가 정말 그 소위 말해서 남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이제 퇴근하고 뭐 숙소로 가거나 집에 가고 할 때 그냥 자기 조금 좀 연습 좀 더 하고 집에 가는 그런 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자유훈련.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 자율로 맡기는 훈련. 그냥 잡아주지 않고 그냥 네. 알아서 해 약간 이런 거. 안 좋게 말하면 그거죠. 방임이죠, 방임. 안 좋게 하면 방임이죠. 진짜 안 좋게 말하면 방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게 통했는데 올해는 그게 안 통하니까는 이제 그 점이 이제 올 시즌에 기아 팬들이 이범호 감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독이 지난 시즌 우승했는데 그 루틴이 그러니까 보통은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자, 그래서 베테랑 보면은 마지막 7번 키워드 최용우 선수가 그래서 뭐 KBO 리그 역대 4번째 400홈런 기록했었고 네. 뭐 역대 2번째 18년 연속 10홈런. 배울 때는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최영호 선수가 저 나이에 계속 하고 있다는 건 반칙입니다. 엄청난 반칙입니다, 진짜. 정말 80세까지도 하는 게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KBO 리그 역대 최고령 20홈런, 네. 역대 최초 4,400루타. 그러면 올 시즌 그 기아 선수들의 전반적인 부상 부진 속에서 가장 빛났던 게 최영호 선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소리 들으면서 유일하게 밥값했던 선수. 네. 양현종 선수도 뭐 KBO 리그 역대 최초 뭐 2,100 탈삼진 그리고 KBO 리그 역대 2번째 180승 또 KBO 리그 역대 2번째 11,000타자 상대
역대 두 번째 2,600이닝. 야, 역대 두 번째 12시즌 연속 100이닝. 역대 최초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150이닝. 내년에 아마 그 송진우 선수가 가지고 있던 KBO 최다 기록 네.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기록이요? 어떤 거요? 내년 최다 승리, 최다 이닝. 최다승이요? 최다승 불가능. 최다승 안 되는데? 210승이야. 지금 송진우가 210승이고 야, 양현종은 186승인데 가능하죠. 2027 뭘 시즌. 가능해? 2027에 뭘 가능해? 24승 이상을 거둬야 되는데 본세 해야 되네. 본세. 폰세도 올 시즌 17승밖에 못했어. 본세 못하네? 아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그 정도. 24승 하면 다시 메이저 가게 메이저 가야지. 갈 정도야. 그 나이에 24승 메이저 가야지. 자, 뭐 대만에 갈 일은 없잖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네. 기아는 정리하면 되겠고 다음은 2화는 키움이었고요. 뭐 이렇게 빨리 끝나? 2화는 게스트가 송성문, 이주영 선수 나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기아표 빨리 끝나? 양현종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양현종 끝내야지. 최영우 선수 이번에 FA여가지고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렇죠. 물론 양현종 선수는 당연히 진짜 뭐 미치지 않는 이상은 기아에 당연히 남겠지만 네네. 지금 뭐 최영우 선수가 살짝 지금 궁금하거든요. 최영우 선수가 지금 한간에는 또 삼성에서 또 원한다 노린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국밥좌 일명 국밥자 지금 시절. 퉁어게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국밥 옛날에 국밥 형우. 네. 근데 또 아시다시피 최영호 선수가 삼성에서 기아로 갈 때 또 약간 좀 안 좋게 갔죠. 안 좋게 갔던 게 있어가지고 또 삼성 팬들 사이에서도 지금 막 찬반 여론이. 네, 여론이 오가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최영호 선수가 이번 FA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아 성적이 또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기아는 지금 박찬호 선수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두산으로 간 마당에 확정됐죠? 네. 두산으로 간 마당에 최영우 선수까지 만약에 떠나게 되면은 진짜로 뭐 김도영 선수가 좀 돌아온다고 해도 지탱해 줄 사람이 없어요. 쉽지 않은 그런 게 예상이 되고 또 외국인 선수 3명과의 계약도 또 어떻게 될지 또 관건이고 위즈덤 선수 특히 위즈덤 선수 이들 계속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새 외국인 선수를 바꿀 것인지 그것도 아마 지금 고민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네일 선수, 올러 선수도 아마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지금 기아의 그 과제 남은 다음 시즌에 대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간 그 공백도. 그렇죠. 그렇죠. 박찬호 그거를- 공백을 지금 유격수를 그래서 뭐 김도영은 설마 진짜 유격수로 쓸 거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 어느 걔는 되게 좋아하겠네요. 지지는 왜? 네. 그 갤러리 때문에 박찬호 떠난 거 아닌가? 사실상. 자, 그럼 이제 진짜 키움으로 넘어갈게요. 키움도 이제 네컷 후보인데 픽이 총 4개가 픽 7개 중에 픽이 4개 있었는데 픽이 첫 번째 픽이 천안용규예요. 6월 4일 날 있었는데 그놈의 참한 용규. 아이고. 근데 참고로 그 송성문, 이주영 선수 나왔을 때 송성문 선수가 야구 대표자의 거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갔다 이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그 토론 때 나온 게 아니라 그 엄지윤 씨가 그 돌아다닌 거 거기에서 많이 나왔던 것도 유명한데. 천안용규 그러니까 아주 따끔한 질책을 해가지고 그 영상 보면 나오지만 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난 사람들이 이런 짓는 게 너무 웃겨 진짜. 그 보시면 영상 보시면 아실 건데 승률이 근데 이전에 0.26이었다가 이후에 0.392가 되었다. 네네네. 역시 그 뭔가 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 네.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롯데 얘기 또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 때도 조용히 하세요. 그 영상 또 나오던데 그때 저희가 저번에 했던 그 영상 조용히 하세요. 라커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정우 선수가 네. 그 전지훈련 때 음. 뭐 니들 저기 너무 어린 선수 그러면 되다 그냥 미친 듯이 달려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내가 미친 듯이 하겠다 했는데 정작 올해 시즌 제대로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부상이었잖아요. 두 번째 픽 볼게요. 두 번째 픽이 성문 히어로즈인데 올해 주장의 역할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송성문 선수가. 22시 클럽의 연속 34도루 기록.
근데 이게 근데 확실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WAR 올 시즌. 순위 네. 8.58 1위예요. 폰세보다 더 높아요. 네, 폰세가 8.38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스태티즈 기준인지 어디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후라도가 7.57 3위, 양의지가 6.79 4위, 그리고 안현민이 6.77 5위였고요. 그러니까 WAR 기준으로 치면은 MVP는 폰세도 아니고 디아즈도 아니고 송성문 줘야 돼. 근데 보면은 다 전부 팀 내 1위 기록이에요. 타율 0.32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키움 전체 WAR에서 송성문 선수 WAR 빼면요. 설마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송성문 선수 WAR이 더 높을까? 나머지 선수 WAR이 더 높을까? 송성문도 왜 맞아요. 느낌이 딱 그거 아는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하는데 올 시즌의 키움 히어로즈는 진짜 성문 히어로즈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메이저리그 포팅 도전하지. 그러니까 단연 계약 6년 120억 줄만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만큼 데스키스 인정합니다. 진짜. 갑자기 데스키스가 왜 나와? 키스 성문이라는 별명이요. 네. 26홈런, 타점 90, 득점 103, 도루 25, 출루율 0.387, 장타율 0.530, OPS 0.917 다 1위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픽은 아니고요. 이용타, 두 명의 외국인 타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푸이그와 카디네스. 네, 키움에서 이례적으로 이용했었는데 결국 이게 처절하게 망했죠. 그렇죠. 첫날 망해서 푸이그를 정리하고 올라온 게 이제 예전에 두산에서 뛰었던 알칸타라. 네. 아니야. 알칸타라 맞죠? 아, 맞다. 예, 알칸타라 맞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예. 그랬잖아요. 알칸타라 온다고 안 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고 잘 막은 선수니까. 네. 그리고 그 알칸타라 오기 전에 대체 외국인 선수 썼었나? 아니야, 아니요. 로젠버그 부상 때문에 대체 외국인 선수 썼었. 아, 그렇죠. 그- 로젠버그 때문에 맞아요. 대체 외국인 선수 썼던 게 라클라 멜스 선수였는데 아, 맞아. 라크나메스 이 맞아. 선수가 이번에 아시안 쿼터로 LG로 LG 갔죠. 트윈스에 입단하게 돼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험하고 온 거니까. 네. 그렇죠. LG는 진짜 비슷한 예로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지난 시즌이었나? 작년 시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SSG에서 시라카와. 유입했던 시라카와 선수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두산 갔다가 SSG에서는 그래도 좀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참 두산에서는 좀 욕을 먹고 가가지고 좀 안타까웠던. 네. 그건 본인이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두산 쪽도 사실 SSG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데리고 온 거였는데 네, 못해줬던 게 좀. 네. 또 다른 키워드 보면 눈물의 5월이 있었고요. 5월 근데 우리 하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연패가 많았으니까 5월 31일 날 10연패 탈출 이후에 인터뷰하다가 눈물을 흘린 송성문 선수 보면서 그걸 또 영상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키워드가 대변화. 네, 홍원기 감독 그리고 홍원기 감독 포함해서 이제 수석 코치 단장이 다 동시에 책임 네. 사회 책임지고 저희 있었죠. 그때 한번 그때도 수저익 한번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하면서 뭐 단독 여러 개 떴던 기록이 있었는데. 근데 웃긴 상황이 자 그랬던 감독 대행으로 서종진 코치가 감독 대행이었었는데 결국은 누구를 뭐 저기 새로 영입을 할 것이냐 했었는데 결국은 서종진 코치가 정식 감독으로 승격이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키워드가 이제 픽을 한 건데 샛별입니다. 샛별인데 확실히 1년차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왜 그러냐면 키움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맨날 전국 1픽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정현우 선수 고절 신인 데뷔전 선발승. 어준서 선수, 윤현, 전태현 뭐 다 저기 맨 먼저 데려갔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다 올해 신인들인데. 오래 쓰는데 그 뭐 맨 먼저 데려갔던 선수들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현우. 그러니까 정현우만 올해 저기 1순위였고. 네. 예.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이제 그리고 다음 픽이 1011. 이게 기아전 역전승인데 5월 7일 10대 3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10대 11로 역전했다. 이건 맞아요. 거의 예, 그거 아닙니까? 예전에 거기 기아하고 SK와 기아 경기였는데 이제 한명기 캐스터가 실수로 애새끼라고 할 뻔해가지고 아니요. 그 급인데 아니 뭐 굳이 그거 거기까지 내려가서 얘기해요. 기아는 이미 작년에 경험한 게 있잖아. 6.25요? 6.25? 네. 근데 그때는 롯데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었어요. 더 처절했어요. 더 심각했어. 10대 3으로 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더 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아가 참 이런 거 작년에도 당하더니 올해도 이렇게 당한 게 참 그렇다는 거죠. 네,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키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내년 시즌 보면은 이제 제일 비상인 게 뭐냐면은 그거죠. 안우진 선수 그 부상. 이제 복귀하잖아요. 복귀가 늦어진 늦어진 복귀가 늦어졌죠. 아, 네, 다시 부상 또 당해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아, 나 몰랐네 그거는. 아니 그걸 왜 몰라? 우리 그때 막 그때 부상하기 전에 그래서 얘기했잖아. 시즌 1년 아웃됐다고. 내가 깜빡했다. 죄송합니다. 그 안우진 선수 그래가지고 더 복귀 늦어져가지고 지금 키움 딱 내년 시즌 구상을 딱 하고 있었는데 비상이 걸려버려가지고. 아니 또 당장 또 안우진 선수가 그냥 대표팀에서도 또 필요할 그러니까, 자원이었는데.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헷갈렸네요, 제가. 네. 그것 때문에 결국 송성문 선수 메이저리그 갈 수 있게 포스팅도 해주는 거고. 아마 돈 땡겨야지. 안우진 선수가 부상 없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송성문 선수 안 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키움은. 우리를 잡아놨죠. 내년 그 대권 도전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아마.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 꼬여버린 거죠. 다 꼬여버렸기 때문에 키움은 내년에도 안우진 돌아올 때까지는 아마 송성문 선수가 메이저에 가느냐 마느냐가 문제겠지만 또 결국은 뭐 2차 드래프트를 안치홍 선수 왔다고 해도 뭐 네.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전력으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내년에도 올해처럼 쉽지 않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만약에 진짜 송성문 선수가 간다 그러면은 더 어려워지겠죠, 키움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 순위가 아무튼 최하위로 지금 3년 연속이잖아요. 예. 지금 제가 KBO 리그 기록을 모르겠네. 연속 그 최하위 기록이 몇 연속까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왜 여기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안 거죠? 봤어요. 그래, 나를 안 봐요? 쳐다봤어요. 너 왜 너 그렇게 떠? 안 쳐다봤어. 왜 그래? 아니 갑자기 내가 마음에 안 드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 비밀번호라도 다시 불러오고 싶어서? 아니. 너 진짜 최하위 몇 년? 아하. 그 기록이 있을 거야 아마. 그 약간 그런 그 그래프라고 하죠? 네.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최악의 지금 만약에 내년에도 만약에 최하위가 된다면은 다행인 게 LG는 최하위 찍었던 게 한두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가지고 좋겠다 좀 진짜. 뭘 좋아해. 가을야구 못 갔던 거는 10년인데. 자 그래서 3회가 롯데입니다. 롯데는 이제 거의 이제 마천급 선수들이 이제 전준우 선수하고 정우 선수가 나왔었죠. 네.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이 팀에. 그냥 이대호 선수랑 제일 친한 선수 2명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제일 친한 선수가 정훈. 그러니까 네. 그냥 롯데 현재 있는 선수 중에서 이대호랑 제일 친한 사람 이 2명 두 나온 거. 멤버가 예전에 그 저 이데오 채널에서도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삼성은 아마 강민호 나올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일단 네. 뭐 올해 시즌 그 롯데 평은 그거죠. 92%의 확률에 0%에 만든 대단한 클럽. 야, 대단한 팀. 네, 뭐 일단은 네컷 후보를 보면 이거 네컷을 만들 수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뭐요? 첫 번째 키워드가 고개 숙이지 마였어요. 그래서 나 이게 뭔가 했어 맨 처음에. 이게 그 강모 선수 루틴이 걸려가지고 되게 하필이면 또 키움 상대로. 그러면서 개 터졌죠. 역대 9번째 삼중도로 허용. 네. 기록. 이게 그럼 지금까지 8번이 있었던 거네. 왜 그러냐면은 이 전 경기 때 강모 선수 나오기 전 경기 때 롯데가 그날 황성민 그때는 롯데가 황성민 선수가 그 초반부터 도루를 하면서 홈스까지 나왔던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와 이러는데 바로 다음날 경기 때 강보 선수가 이러니까 저 그 중계를 봤거든요. 저 뭐 하는 거였어요? 아니 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투구폼. 진짜 어떻게 주자했을 때 저렇게 투구폼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진짜 옛날에 우리 장난할 때 그러잖아. 야 못 들었다. 인사 잘한다. 이거 인사 그거 잘하신다, 느낌으로. 그거. 그러니까 그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투구폼을 수정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그러니까 인사 잘하신다. 그거. 그래 롯데 삼성전 그래 요때 그래. 뭐 이제 그래서 막 강민호 선수가 막 이거 보고 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부쉈잖아요. 강민호 선수가 막 들어오라 외쳐가지고. 예. 투폼을 그래서 바꿨죠. 네, 바꿨죠. 아니 잘했어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소총 부대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사실 전반기 팀 타율 1위였어요. 네. 롯데가 0.280 그리고 좋았을 때네요. 좋았을 때. 최종 타율이 3위고 최종 타율 3위도 나쁘지 않잖아요. 0.267이었고. 아니요. 아래.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잖아요. 팀 홈런이 10위였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포함해서 제 지인 롯데팬 지인들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레이에스한테 좀 기대했던 부분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물론 지금 단타로서는 또 이제 여러 안타도 많이 만들어 잘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롯데도 마지막에 한 방에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 앞에 저희가 시도를 통해서 얘기할 그러니까, 때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롯데팬도 박찬호는 힘들더라도 강백호는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백호 선수가 그래도 한 방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12월에 한동희 선수가 전역을 하고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한동희 선수한테 그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옛날에 겪어봤거든요. 맨날 뭐 제2의 2대5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선수가 못 보여주면은 그 선수 그냥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럼 또 멘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롯데한테 기대했던 장타력을 나승엽 선수한테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저도 나승엽 진짜 선수가 많이 기대했어요. 네. 그 부분을 충족을 못 해준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초반에 정말 반짝였다가 제가 우주꾼이면 제가 그랬거든요. 나승엽 선수가 홈런 10개 기록하면 그때 나 원정 유니폼으로 나승엽 마킹 한다. 야 나승엽 선수 고맙습니다. 제 지갑 지켜줘서 진짜. 와.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한테 최소한 15개 이상은 좀 기대를 했던 게 롯데 팬들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거를 충족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팀 장타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레이에스 선수도 물론 밥 먹듯이 안타를 뽑아내고 진짜 최다 안타 그 기록까지 그거는 잘한 건데. 최다 안타 기록까지 세울 만큼 그런 안타를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선수지만 결과적으로는 홈런 개수는 13개에 그칠 만큼 그 외국인 타자한테 기대하는 그 장타력은 부분에서는 좀 인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장타력을 마천급 선수인 전준우나 김민성이나 이런 선수들이 다 해줬어요. 사실 그게 좋은 것 같으면서 사실은 그게 좀 창피하거든요. 예. 손호영 선수한테도 장타력을 기대했었는데 손호영 선수도 그게 못 미쳤고 부상 때문에 좀 있었고 유강남 또, 선수한테도 좀 장타력을 기대했었지만 유강남 선수도 좀 그걸 못 유강남 미쳤고 선수는 저는 기대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한테 물어본 거였잖아요. 이제 내보내는 게 낫냐 아니냐. 이게 제일 애매해요, 진짜. 이거는 물론 이거는 저희 이번에 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구단에서 거의 어차피 최종적인 건 구단에서 결정을 짓는 거니까. 아 근데 저거는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선수들은 당연히 안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기 안 되지. 그걸 여기서 내보내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딨어. 근데 이제 저도 그러니까 되게 지금의 레이에스는 계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만약에 해외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로 가거나 뭐 어디 뭐 멕시코 리그를 가거나 그러면은 모를까 국내에 남아 있는다 롯데를 제외한 9개 군단들 다 집어갑니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갈 것 같지. 그것 때문이더라도 뭔가 예. LG는 딱히 안 집어가. 8개 합시다 8개. 배부른 소리 안 해 또 배부른 소리. 아니 당연하지 우리 그냥 가도 우리 오스틴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오스틴이 진짜 못하면 모를까. 아 그냥 웃을 떠가지고 그냥 올해 한국 시리즈 오스틴 얘기해. 한국 시리즈 오스틴. 한국 시리즈 오스틴. 한국 시리즈 때처럼 못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픽3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뭐 12고요. 숫자 12고. 야 이거는 정말 8월 7일부터 20일. 진짜 놀랬습니다 진짜. 12연패. 아니 물론 이 연패의 기간 동안 사이사이에 12회까지 가서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들도 있었다지만은 정말 누가 아까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은 90몇 프로의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진출 90몇 프로의 확률을 대차게 3%로 내려앉아 버린 아니 정말 최악의 한 롯데가 그때 한 8연패인가 9연패인가 하고 있을 때 LG랑 이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뛰면은 이것도 연패 이거 폭탄 우리가 안 왔네. 한 번쯤은 롯데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히히 무슨 그냥 해보니까는 뭐야 이게 왜 비기냐 막 이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롯데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LG 팬이지만 저쪽 보면서 저 롯데 참 심각하네. 왜? 야 이거를 아무리 내가 LG 팬이지만 비겨서 다행이 한데 저쪽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 진짜 나 그날 잠실구 경기장 잠실야구장 나오면서요 롯데 버스 있잖아요. 버스 보이잖아요.
저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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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 아니었어요. 안돼 중진은 아니었다고. 그 정도면 다행이야. 아 주먹감자 날줄 알았구나 내가 여기서.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기물 파서. 뭘 던진다든가 화염병 여러분 그거는 범죄예요. 네 범죄 완전 경범죄예요. 경범죄가 아니야. 경범죄가 중범죄잖아. 방화는 중범죄야. 자, 픽 네 번째.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픽 네 번째가 왜 이 두 선수가 픽 네 번째로 데이비스 저주를 했을까? 저도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슨이 잘해줬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도박을 한 거죠. 제가 도박을 건 건데 정말 도박이 그러니까 대차게 망해버린 거야. 위로 가려는 도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위로 가는 건 다 좋은데 그거다 10승 투수를 버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데이비드 선수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6이닝 이상 소위 말하는 퀄리티 스타트까지는 좀 애매해요. 이 선수가 오래 던져도 5이닝이에요. 흔히 5회까지는 잘하는데 그 이후부터 힘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롯데는 거기에서 메꿔줄 수 있는 중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수가 5회밖에 못 던진다 이러면 그거는 좀 얘기가 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건데. 그래서 선택한 건데 그 결과가 너무 혹독하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도박이 완전 정말 개같이 매박이 됐는데 오죽그는 그래서 베네스케즈를 제가 표현했단 말인데 구드럼 투수 버전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롯데 팬들 다 소름 돋아가지고서. 예. 이 장면이 그래서 그 유튜브 짤에도 많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예, 유튜브 그 쇼츠에도 올라왔고 티빙 유튜브 쇼츠에도 올라올 정도로 사실 그래서 많이 나온 건데 그래서 많은 롯데 팬들이 안타까웠던 선수 중 한 명이 이제 도중에 나갔던 반즈, 찰리 반즈. 많이 아쉬웠죠. 요 데이비슨의 저주 요 조나단 갈매기 그래요. 엠팍인가요? 예. 엠팍입니다 보니까. 그 짤 요게 지금 뭐 쇼츠에도 많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예. 사실 너무 유명한데 이게 뭔 내용이면 그러니까 이 장면이 쇼츠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정보동이 진짜 네. 진짜 진심으로 가서 물어봤구나. 8월 21일 날 이날이 8월 21일 날 올린 건데 네. 연패 끊기 3일 전이에요. 네, 참고로. 그렇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점포동 유명한 점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데이비슨 저주를 맞고 이를 푸는 방법은 데이비슨에게 사죄하는 거랍니다. 이미 미국으로 간 데이비슨이 하니 그럼에도 동명이인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깜짝 놀라 NC에 데이비슨이 있다고 하니까 그에게 홈런 한 방 맞으면은 액땜을 때운다고 하네요. 네, 창원저 세우가 데이비스한테 하나 주고 연패했자 그래요. 진짜 근데 하나를 줬어. 8월 24일 날 그래서 예, 8월 24일 날 하나 줬는데 NC와의 그 원정 경기에서 데이비슨에게 홈런을 맞았는데 그날 극적으로 진짜 거짓말처럼 롯데가 12연패를 끊고 드디어 승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선수들한테 하니까는 그런 게 있었냐고 몰라. 전주는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그거 몰랐냐고 물으니까 전주도 선수 말이 걸작인 게 알았으면 3연전 첫 경기에서 홈런 맞았어. 자 그렇다면 나는 좋게 봅니다. 선수들 이런 거 안 보는구나. 안 보고 야구 열심히 운동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거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그럼 다행입니다. 이런 거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볼 시간에 운동이라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거를 못 왔다고 할 정도면은 이런 게 있었다는 못 아니 왔다면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알았으면은 첫 경기에서 맞았지. 그렇겠지 진짜. 자 그러고 네. 작두 대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타가 저희 뭐 김민성이라던가 이제 뭐 장두성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서 좀 성공률이 좀 높았어요. 네. 김민성 선수는 LG에 있을 때도 대타로 썼을 때 정말 잘해줬었고 네. 그러니까 롯데로 복귀하고 나서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김민성이 있었다. LG랑 할 때도 잘해가지고 은근히 얄미웠어. 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김민성 선수가 황재균 선수하고 맞트레이드를 해서 당시 넥센을 안 갔었으면 저는 제 유니폼 맞게 김민성 선수 계속 마킹했을 겁니다. 그냥 하면 되죠. 그때 신인 때였으니까. 아니 지금 다시 하면 되지. 전준우를 버리고 새로 하면 되지. 돈이 없는데. 에이씨.
자, 사주면은 내가 생각해볼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롯데 도전 트레이드. 이게 사실 3대 이게 컸죠. 이게 네. 저는 이게 그 작년 프리미어십이 도쿄돔에서 소식 들었어요. 네. 그 대만 대 미국 경기 봤을 때 그래서 제 옆에 같이 봤던 롯데 팬 지인하고 지금 저 보셨냐고, 저 트레이드 보셨냐고 그러면서 얘기했었는데 왜 그러면 제가 김민성 선수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김민성 선수급으로 옛날에 그 약간 애착이 있었는데 그 두산에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정철원 이랬거든요. 나는 정철원 김민석을 바꾸려 했는데 그래 추재현 선수도 뭐 그렇다고 쳤는데 뭐 결론적으로 추재현 선수가 2차 드래프트로 또 이제 저기 키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랬었는데 오히려 나는 그래서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이 트레이드는 생각보다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성공적이라 완전 롯데한테 윈. 대박 터졌죠. 성공이에요. 전민재 선수도 타율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훨씬 더 올랐고 안타도 그렇고 타점도 그렇고 출루도 그렇고 WA 다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롯데에서의 이 타율 이번 성적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전민재 선수가 그 키움하고 원정 경기 때 헤드샷을 안 당했었으면 이거보다 더 훨씬 올랐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헤드샷을 맞고 왜 그러냐면 그때 전민재 선수가 맞을 때 약간 눈 쪽 부위를 또 좀 그 부딪힌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이게 ABS 때문에 이게 제가 매번 지적하는 부분인데 투수들 ABS에 걸치겠다고 그 라인 거쳐보겠다고 위로 던지다가 맞아. 몸에 맞는 공이나 헤드샷이 많이 지금 많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이게 롯데만 아니라 다른 팀들 지금 타자들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투수는 또 그거 노리겠다는데 그거 잘못 던지라 그런 게 나오거든요. 전민성 선수가 이번 시즌에 헤드샷을 크게 당하고 복귀한 이후에도 사실 물론 이거는 본인이 멘탈에서 이겨야 되는 부분인데 움찔움찔해요. 딱 그게 보여요. 그래서 초반기 때 꽤 잘 나왔던 그게 못 나왔던 게 너무 컸었고, 네. 그래서 정철원 선수는 지금 뭐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고 뭐 본인이 뭐 그때 수훈 선수 인터뷰 때도 저는 우승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무슨 방장선거 나간의 아이처럼 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래서 한번 잘해줬는데. 역시나 이게 불펜 셋업에서의 좀 한계점이 보였는지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데 제가 지금 얘기 들은 게 그 정철원 선수가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부인분께서 그 뭐 누구 팬들이 뭐 부인분한테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이제 그 정철원 선수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 뭐라는데 이제 정철원 선수 와이프분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이미 어차피 지금 돈을 받고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굴려야죠. 네. 자, 다음 픽을 한 건데 롯데형 화수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장두성, 윤성빈, 한태양, 정현수 그리고 홍기 선수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의아한 게 왜 여기에 저기 두 명이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누구요? 송재영 선수 그리고 박진 선수 이 두 선수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선수들인데. 송재영 선수는 좀 애매해요, 근데. 근데 송재영 선수 제가 보기에는 박진 선수는 전 동의하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 작년에 올 시즌 좀 괜찮았던 걸로 알거든요. 아니요, 박진 선수도 좀 맞을 때는 좀 많이 아니 맞았어요. 송재영. 송재영 선수도 좀 그러니까 그렇고. 이게 LG랑 할 때 잘해서 그런가? LG 좌타자들 상대로 맨날 송재영 선수 나오니까 씨. 네, 저 박세영 헷갈린 거 아니죠? 아니 진짜 송재영. 내가 그래서 네. 쟤 왜 이렇게 잘하냐? 송재영 쟤 괜찮네. 일단 롯데와 수분에서 장두성 선수는 앞으로 김동혁 선수와 함께 황성빈 선수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선수들입니다. 자, 그래서 윤성빈 선수는 이제 좀 완벽하게 복귀를 했고 선발은 무리지만 확실히 불펜 자원으로서는 완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리프라도 원포인트 리리프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확실히 출전 순위를 보면은 이게 꼭 완전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절대 좋은 것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오죽 그러면 지금 다 그래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죠. 팬들이. 정현 선수 자 44경기 144경기에서 82경기를 출전했잖아요. 이거는 혹사예요. 그렇죠. 그냥 오히려 다 그래요.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정철원 선수도 75경기예요. 네. 이게 출장 경기 순위보다 더 혹자 같은 게 중요한 게 3연투. 그 불펜 투수 같은 경우는 3연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이게 문제로 번지는데 올 시즌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이 3연투한 팀이 롯데인 맞아요. 걸로 저도 알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영상을 봐가지고. 얼마나 쳐맞았으면 진짜 씨.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3연투가 거의 없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거의 없어. 뭐 김진성 선수 지금 최다경 출장 2위로 돼 있는데 김진성 선수도 3연투 거의 안 시켰거든요. 올 야, 시즌에. 저 되게 잘 돌렸구나. 야 정현수 너무하네. 김진성 노경을 제치고 1위야? 어디 씨 어린 공격의 선배 대우 안 해? 저기 김진성 노경훈 선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에 대한 그게 뭔지 아닙니까? 나 지금 40 넘은 선수들이 지금 어디 40대 선수들이 지금 이만큼 나가지고 노경훈 선수도 홀드만 하고 김진성 선수도 홀드 2위하고 자 아무튼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현수 선수의 혹사 누나는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정현수 선수가 과거 송원대 시절에 고생했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프로는 너무 빡세잖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소위 갈려가지고도 좀 고생했던 게 지금은 상무에 가 있는 전민호 선수거든요. 물론 이제 전민호 선수가 상무에서 복귀를 해서 타자로 전향을 했지. 아 이도류가 되는 선수입니다. 타자로 전향할지 아니면 원래였었던 투수로 할지는 뭐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2차 드래프트로 영입했던 최충현 선수나 또 이제 LG 쪽에 열면 2명 선수를 잘만 좀 할 수 있다면은 정현 선수도 사실 국립대 앞두고 있거든요. 좀 부담 없이 상무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좀 기대 아닌 기대 조금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